안녕하세요. 아빠 매너티입니다. 오늘은 UAM 기업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장한 기업 위주로 보려고 하는데요. 조비 에비에이션, 이항, 아처, 릴리움 4가지 기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와 실적을 정리하고 제대로 된 매출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재무 상태에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UAM은 도심항공교통이라는 의미고 eVTOL은 도심항공 서비스를 위한 수직이 착륙 기술입니다. 도심이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공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활주로 대신 필요한 기술이죠. 그럼 이제 조비 에비에이션부터 보겠습니다. 조비 에비에이션은 2009년에 설립되었고 UAM 기체 생산, 테스트 시설까지 모두 확보한 유일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2012년에 나사와 전기 비행기 프로젝트에서 협업을 했고 2017년에 처음으로 프로토타입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2019년에는 토요타가 투자자가 되어 2020년에 5억 9천만 달러를 조달받고 우버 UAM 사업부 엘리베이트를 인수하면서 2021년에 상장하게 됩니다. 2022년 SK텔레콤이 조비 에비에이션과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SK텔레콤의 정보기술 인프라와 조비 에비에이션의 기체 제조 기술과 노하우가 만나 시너지를 일으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1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조비 에비에이션의 기체를 국내에 독점 사용이 가능해졌어요. 2023년에 파일럿 라인을 가동했으며 최근 오하이오주에 연간 500대 에브토를 생산할 수 있는 제조 시설을 건설한다고 합니다. 해당 시설은 2025년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조비 에비에이션의 S4는 6개의 틸트로터로 되어 있는데 틸트로터란 수직 이착륙할 때 프로펠러를 하늘로 향하게 하고 비행을 할 때는 수평 방향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S4는 210km의 eVTOL 최장 비행 기록도 보유하고 있어요. 최대 거리 160km에 최대 속도 시속 320km이며 승객 4명을 태울 수 있습니다. UAM이 사용화되기 위해선 인증이 필요한데 2022년에 FAA로부터 상업운송사업 면허 인증을 취득했고 앞으로 형식 인증과 생산 인증을 해야 됩니다. 이제 매출을 보겠습니다. 매출은 아직 없고 계속 적자 상태인데요. 비용을 보면 연구개발비 비중이 크고 해를 거듭할수록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판관비는 비중은 작지만 계속 증가 추세고요. 분기로 보면 2022년부터 척자폭이 어느 정도 억제되는 느낌이 있는데요. 비용을 보면 2022년부터 전체적인 비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2023년 2분기에 연구개발비가 증가했는데 항공기 지원 인력, 프로토타입 개발 및 테스트에 들어가는 자재의 양이 늘어나고 소프트웨어와 공정 개발 등으로 비용이 커졌습니다. 재무 상태를 보면 부채 비율이 32%로 건전합니다. 이번 2분기에 좀 증가폭이 컸는데요. 자본도 늘었지만 부채가 더 많이 늘었네요. 유동성은 2분기에 2700%대로 자금적인 면에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금 흐름을 보면 2021년에 상장으로 자금을 받았고 2023년 2분기는 280밀리언 달러 규모의 3호 보통주 발행했다고 하는데 기사를 보니 베일리 기포드라는 기존 투자자가 180밀리언 달러, SK텔레콤이 100밀리언 달러가 이에 해당합니다. 추가 소식으로는 이번 2분기에 미 연방항공청 FAA에 모든 인증 계획을 제출했으며 현재 5단계 중 3단계까지 승인이 됐습니다. 4단계는 항공기의 모든 개별 부품과 시스템들의 적합성을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조비 에비에이션 자회사 H2플라이가 세계 최초로 액체 수소를 동력으로 하는 전기항공기 시범 비행을 완료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비행으로 비행거리를 1500km까지 본다고 합니다. 수소 연료가 상용화된다면 배기가스 배출도 줄고 장거리 비행도 가능해질 것 같네요. 그 다음은 이항입니다. 이항은 2014년에 설립되었고 2016년 CES에서 세계 최초로 1인승 유인드론 이항 184를 공개했습니다. 184에서 1은 1인승, 8은 8개의 프로펠러, 4는 4개의 팔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2018년에는 이항 16 후속 모델을 선보였는데요. 16은 2인승의 프로펠러가 16개라는 의미 같습니다. 그리고 비행거리 35km, 최고속도 시속 130km입니다. 조비 에비에이션보다는 비행거리와 최고속도가 낮은 편이라 단거리용으로 추측됩니다. 2019년에 상장을 했고 2020년에는 한국에서 시험 비행도 하면서 주가가 고공행진하던 가운데 2021년 울프백 리서치에서 이항이 매출과 기술을 조작했다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곤혹을 치렀습니다. 그때 당시 주가가 62%나 하락했었다고 해요. 반박 기사를 내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그 여파는 한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 이후 2022년 일본과 인도네시아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VT-10, VT-20, VT-30 등 장거리용 드론도 발표했으며 2023년 8월 조종사 없이 승객을 태우는 자율운행 드론 이항 16S가 중국 정부 최종 형식 인증시험 비행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벌써 자율주행 드론이라니 정말 대단한 것 같네요. 이제 실적을 보겠습니다. 이항은 조비 에비에이션과 다르게 일찍이 매출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미 드론을 판매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2020년까지 매출이 좋다가 2021년부터 3분의 1로 줄어들었고 2022년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매출이 줄어드니 영업이익률 역시 악화됩니다. 매출이익률은 그래도 해가 거듭될수록 좋아지고 있는 점은 다행입니다. 2021년에 매출이 갑자기 줄어든 이유는 그동안 제품 중심 판매에서 제품과 비행 서비스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인증을 진행한 것입니다.
비용을 보면 매출액 이상으로 쓰고 있고요. 2021년까지 마케팅비, 일반 행정비, 연구개발비가 빠르게 증가하다가 2022년이 되어서 감소합니다. 연구개발비가 줄어든 것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보다 인증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다고 하네요. 분기로도 보겠습니다. 분기는 2023년 위주로 보면요. 여전히 인증으로 인해 매출엔 큰 변동은 없습니다. 이제 양16S가 최종 형식 인증 시험 비행을 통과했으니 매출이 빠르게 늘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판매 대수와 세부 매출을 연간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2019년에 양16이 61대, 2020년에 70대를 팔면서 상용화에 기대감을 줬으나 제품과 비행 서비스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판매 대수가 크게 줄어듭니다. 세부 매출을 보면 에어 모빌리티는 드론 판매를 의미하고 스마트 시티는 도시에 드론 플랫폼을 설치, 항공 미디어 솔루션은 드론을 이용한 촬영, 중계, 퍼포먼스 등의 매출을 의미합니다. 드론 매출 감소는 앞에서 언급을 했고 항공 미디어 솔루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이쪽 분야가 경쟁도 심하고 이양이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유인드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재무 상태를 볼까요? 2022년 3분기부터 부채가 급격히 늘기 시작하면서 2023년 1분기에 부채 비율이 600%까지 올라갑니다. 2분기는 자금 지원을 받아서 367%까지 내려왔는데요. 드론 매출이 적으니 적자 폭이 더 커져서 자금이 빠르게 소진되네요. 유동성 역시 2021년 1분기에 516%였는데 2023년 2분기에 134%까지 감소했습니다. 재고를 제외하고 보면 100%까지 줄어들어 지금 현금 유동성은 좋지 않다고 보입니다. 현금 흐름을 보면 지속적으로 단기 차입금으로 자금을 조달받다가 2022년에 단기 차입금을 더 늘리고 사모펀드로부터도 자금을 받으며 감소하고 있는 자본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추가 소식으로 2023년 7월 SM 전 총괄 프로듀서 이수만님이 양의 23밀리언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억 원을 투자했다는 게 보고서에 있네요. 그 다음은 아처입니다. 아처는 2018년에 설립되었고 코로나 때 항공계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실력 있는 엔지니어들이 회사를 나왔을 때 그들을 영입하고 2021년에 상장을 해요. 그리고 같은 해 2인승 시험기 메이커를 공개합니다. 현재는 5인승 항공기 미드나이트를 개발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메이커 모델이 더 마음에 드네요. 미드나이트는 비행거리 100km, 최대 속도는 시속 241km로 속도, 거리 모두 이항보다 빠르지만 조비 에비에이션보다는 모두 열세입니다. 그리고 프로펠러가 12개인데 틸트로터형이 6개, 고정형이 6개로 되어 있습니다. 아처는 착륙 후 5분간 승객이 내리고 10분간 급속 충전하면서 5분간 승객이 탑승하여 9분간 비행하는 식의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스텔란티스, 보잉,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등이 투자를 하고 있고 특히 유나이티드 에어라인과 2021년 10억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실적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연간 매출을 보면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적자폭은 2021년, 2022년 약 350밀리언 달러입니다. 비용을 보면 2022년 연구개발비와 판관비가 반반 정도인데 2022년만 보면 조비 에비에이션과 비슷한 규모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2022년부터 빠르게 자금을 쓰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양은 6분의 1 수준이네요. 분기로 보면 2023년 2분기에 특히 적자가 컸는데요. 판관비가 2023년 1분기보다 2배 이상 뜁니다. 그 이유는 위스크라는 보잉 자회사와 소송 중이었는데 합의를 하면서 발생한 비용으로 추측됩니다. 재무 상태를 보면 부채 비율이 74%로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이번 2분기 들어서 부채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서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본은 34%가 감소했는데 부채가 2배 정도 늘었습니다. 유동성도 2021년까지만 해도 2000%가 넘었는데 2분기는 268%로 감소했어요. 본격적으로 자금을 많이 쓰면서 유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은 2021년에 상장으로 인한 자금 조달을 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큰 자금 조달은 없었습니다. 추가 소식으로는 아처가 개발 중인 5인승 미드나이트가 FAA로부터 인증을 받아서 비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까지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공군과의 계약으로 빠르면 2023년 4분기에 미드나이트 첫 번째 인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조비 에비에이션보다 늦는 감은 있는데 인도는 예상외로 빨리 하는 감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릴리움입니다. 릴리움은 2015년에 설립된 독일 회사로 2015년 드래곤, 2021년에는 7인승 릴리움 제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릴리움 제트는 최대 속도 시속 300km, 비행거리 300km입니다. 비행거리는 릴리움 제트가 더 길고 시속은 조비 에비에이션의 S4가 더 빠르네요. 다른 회사와의 차이점은 프로펠러가 없는 제트기 형태라는 것입니다. 우선 앞에 카나드라는 보조 수평 날개가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덕트 벡터 추진 방식이라고 해서 메인 날개와 보조 날개 작은 덕트팬 모터들이 묶음 형태로 있고 이 덕트팬들이 방향을 전환하면서 수직 이륙과 수평 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 덕트 벡터 추진으로 비행 중에는 소음이 거의 안 들린다고 할 정도로 소음 테스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런 디자인의 장점은 항공기의 크기를 더 확장할 수 있다고 하네요.
기사에 의하면 릴리움은 16인승도 가능하다고 자신했다고 합니다. 2021년에 릴리움 Z를 시험 비행한 영상을 공개했으며 2021년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릴리움은 중국 텐센트 등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제 실적과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유럽은 재무제표가 반기마다 상세히 나와서 반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매출은 2020년, 2021년이 조금 있는데 무시할 수준이고 2022년은 없습니다. 비용은 2021년에 400밀리언 유로였는데 2022년은 279밀리언 유로로 30% 줄였어요. 비용을 보면 2021년에 판관비가 특히 증가했는데 상장으로 인한 일시적 비용 상승입니다. 일시적 비용을 제외하고 보면 연구개발비와 판관비가 증가하는 추세로 보입니다. 반기로 보면 2023년 상반기에는 적자폭이 더 줄었는데요. 비용을 보면 연구개발비, 판관비 모두 줄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무 상태겠죠? 2022년 4분기에는 자본이 남아있었는데 2023년 상반기가 되니 자본이 잠식했습니다. 지금 앞에 3개 기업보다 제일 자금이 급한 상황인데요. 유동성 역시 2022년 말에는 300%대의 유동 비율이었으나 이번 2분기에는 56%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현금 흐름을 보면 릴리움은 상반기에 92밀리언 유로 자금을 조달받았는데도 자본이 잠식한 상태입니다. 컨퍼런스 콜을 보면 다행히 공모와 사모 등으로 192밀리언 달러를 추가 받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반기마다 보고서를 보여주니 더 아찔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추가 소식으로는 릴리움은 2023년 올해 하반기까지 설계 조직 승인을 받겠다고 하고 역시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2024년에 배터리 생산 확대와 기체 생산 라인을 확보하고 2025년에 형식 인증과 운영 인증을 받겠다고 하네요. 지금 재무 상태를 체크하면 조비 에비에이션이 제일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3개 기업은 현금 보유량과 유동성이 그리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릴리움 같은 경우는 벌써 자본 잠식이 들어간 상태고요. 조비 에비에이션의 경우 자금의 여유가 있음에도 추가 투자 자금을 조달받았는데 실제로 양산 체계에 근접할수록 소진되는 현금의 양과 속도는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 상용화의 의미가 항공기들이 몇백 대가 나와서 활보하는 수준이 아니고 인증받을 걸 다 받고 실제로 서비스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을 하면서 우리 삶에 와닿을 때까지는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흑자 전환 역시 그때쯤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공기뿐만 아니라 이착륙장인 버티포트, 그리고 통합관제 시스템 등 해결해야 될 것이 산더미입니다. 상용화는 2025년을 목표로 하지만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받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치 프로테라처럼 꿈은 컸지만 현실은 냉정했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오늘 소개해드린 내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 소식도 정리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